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앞에 나와서 보니까 좀 많이 안 계시긴 하네요.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 세 분밖에 안 계셔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나와주시죠. 일단 본격적인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방금 김종민 의원님께서 사과에 대한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제일 쉬운 일이다. 그냥 할 일 제대로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쉬운 일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단 한 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본인조차 사과 비슷한 것도 하지 않고요. 정부를 지금 대표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를 제가 거의 아예 확인해 보지 못했고요. 국무위원 중에 어떤 분이 국민들께 우리 공동체에, 우리 역사에 성찰하고 사과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책임 있는 주체인 국민의힘에서는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슨 대선 출마 눈치 게임하고 밸런스 게임하고 약간 이런 거의 예능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헌재 표현에 의하면 대한 국민들께서 지금 이 비극적인 상황에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듣지 못하고 있어요. 제일 쉽다고 말씀하신 그 사과를요. 그 정도의 사과를 요구하는 게 부당한가요? 제가 부당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방법으로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저는 제가 임기 동안에,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더욱더 제 몸을 불살라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민생 안정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같으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특히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하셨었으니까 이 역사의 비극 앞에, 이 민주주의의 이 공동체의 비극 앞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국민들께, 그리고 사실 공직사회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마음으로도 그렇고. 사과한다. 그 사과와 성찰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의 얘기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총리님이 얘기하신 거랑 그렇게 다른가요, 그게? 왜 사과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시는 거죠? 도대체 왜요? 의지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사과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는지 제가 제 생각을 도저히 이해가 정말로 네. 지금 이 윤석열 파면이라는 이 상황이,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계엄이라는 이 상황이 대한국민인 우리 국민들께서 사과 한마디 못 받으실 그런 상황입니까? 의원님, 제가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렸고 제 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제가 그렇게 저한테는 그게 사과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로도 사과하고 행동으로도 사과하고 그 성찰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망가져온 나라를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아무도 사과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그
그 누가 책임 있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성찰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 주셔서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이 비극 앞에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이 국민들의 고통, 이 역사의 파괴, 우리의 공동체가 아는 이 상처에 대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의 정치가 그 성찰, 그 반성의 시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 사과받기 어렵네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부에 뭐 어쨌든 며칠 안 남은 굉장히 과도적인 정부이긴 하지만 책임 있는 분들의 그 말씀 한번 듣기가 그렇게 어렵네요. 그런 이야기는 참 듣기 어려운데 우리가 대선 출마설은 참 많이 듣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는 대선 출마합니까? 저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권한대행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권한대행을 하셨으니까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하는 순간 또다시 권한대행이 되시는 거잖아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러면 저한테 주어진 일을 전 할 뿐입니다. 네. 아, 그냥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면 권한대행 그냥 다시 저한테 하시는 그걸 거예요? 물어보시는 게 네. 적절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마하십니까? 전 당연히 안 하죠. 그럼 뒤에 계신 국민의원들 중에 누구 출마하십니까? 하신 분 계십니까? 다 안 하시죠? 대선 출마한다는 거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님도 당연히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한덕수 총리는 대선 출마 안 한다? 지금 부총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과는 쉬운데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얘기 왜 못합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대선 출마에 그 빌드업을 하고 싶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부총리님은 쉽게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국회의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계신 김문수 전 장관님 말고는 이미 뜻 있는 분들은 나가셨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해도 저는 전략적으로 우리 당에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윤석열의 아바타와 다음 대선을 치르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한덕수 총리 한번 나가보시라 라고 해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대한민국의 비극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께 너무 죄 짓는 일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런 꼴이 됐는데도 사과 한마디 못 듣고 아직도 다 권력자들이 권력 노름이나 하고 있고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무책임한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다.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다.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을 윤석열 혼자 한 겁니까? 한덕수 총리나 부총리님이나 여기 계신 국민의원들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신임에 배반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께서 국민의 신임에 배반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말도 안 되는 헌재 재판관들 임명하는 행태나
오늘도 계속 얘기 나왔지만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사들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명 가까이인데요. 알박기 하고 있는 행태나 이거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뭐 답변은 그냥 안 하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아까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업 인사, 공공기관 인사는 제가 뭐 답변들이 있지 않고 그 부분들이 뭐 알박기라는 정의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당 장관들이 해외 제청을 하거나 해서 뭐 권한 대행이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관련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인데 그 모든 걸 그렇게 하나 그룹핑을 해가지고 모두 알박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저기 답변드릴게요. 왜냐면 공공기관들의 임원이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그 부분은 그 연속성을 위해서 그 서비스가 지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신임이라는 건 뭘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국민의 신임, 진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진 국민의 신임이 뭐 권한대행도 하시고 지금도 뭐 부총리시니까 하니까 국민의 신임이 뭘까요? 글쎄 뭐 저는 의원님이 생각하는 저도 국민의 신임에 대해서 의원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의원님께서 저도 국무위원인데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제가 무책임하고 당신은 국민의 신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의원님은 아시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부총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방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역사에 남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사실 우리 공공에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국민의 신임은 무엇인가? 우리는 국민의 신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나가야 하는가? 저도 나름 제 생각이 있지만 부총리님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 주시죠. 뭐 지금 대행 내각에서의 국무위원이 가지는 국민의 신임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대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덜어드리는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제 생각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보통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계세요.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어도 정치인들이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그래도 누군가들이 할 일을 해서 누군가들은 우리 국가 시스템 안에서 특히 아마 여기에 있는 관료들에 대한 믿음이실 텐데 그래도 똑바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간다. 그래도 우리가 나아간다. 그럼 뭐 저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그걸 배반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 7주 남은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지금 의원님 여기 앉아 계신 국무위원을 포함하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의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린 시스템에 돌아간다. 시스템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이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각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단좋은 세력이 가진 탐욕만 보시고 있지 않나요? 뭐 의원님이 그렇게 보셨거나 누가 그렇게 보신 분이 있으면은 뭐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이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국무위원을 포함한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이 상황에 현재 재판관 2명을 국민의 신임이라고 임명하면서 하면 그게 국민의 신임의 헌법재판소 그 자체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다 그런 망가뜨리려는 그 공직자로서 시도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걸 너무 폄하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맞으려면 무한히 절제해야 돼.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돼. 권력 행사가 절대로 자의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아직도 건강하다라는 그 원칙을 지키셔야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아니, 마구잡이 알박기를 하는 게 그
권력의 자제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그 한두 가지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평가한 한두 가지가 네, 아니라 지금 오늘 굉장히 하루 노력을 종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되는 국무위원들 전체가 지금 하루하루를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금방 가네요. 12분 너무 짧은데 제가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부총리님과 그냥 공직사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49일이 오늘도 통상 얘기도 많이 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 위기와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49일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너무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죠. 이 소중한 시간을 아마 공직사회 많은 분들은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어렵고 불확실성은 크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공직사회 전체가 지금 솔직히 뭐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마지막 남은 자의적 권력 행사와 탐욕만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저희가 이런 불신과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우리 공직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믿음 분명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신뢰에 보답하는 길은 다시 부탁드리지만 절대로 권력과 권한, 지금 마지막 남은 이 한 푼의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꼭 필요한 일들 국회와 상의해서 그래도 지금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국회와 상의해서 하나씩 해나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올리면은요. 의원님 말씀은 뭐 의원님이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저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공직사회에서 여기 있는 국무위원을 포함한 각 부처에 있는 간부들, 그 다음에 모든 직원들, 지금 하루도 아까 말씀하시는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서, 국민들과 국익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은 그 뒤를, 그 많은 공직자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